안녕하세요.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.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께 내가 가입한 보험 왜 맨날 깨라고만 할까 파트 2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 이제 파트 1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보험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. 파트 2는 실제 이제 보장 분석 사례 좀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십사 이번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. 이제 핵심 세 가지는 총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라가 이제 첫 번째였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확률 게임, 어떤 게임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지 그 게임을 정하라,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라 말씀을 드렸고, 세 번째는 이제 해지는 가장 나중에 판단할 거기 때문에 수정하고 보완할 방법을 찾아라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결론은 내 소중한 돈을 더 이상 좀 날리거나 피해보는 일 없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자라는 겁니다. 좋은 보험이라는 거는 만약의 경우에 내 자산에서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요. 보험에서 이제 커버가 되는 게 좋은 보험일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보험은 어떻게 설계하느냐? 내가 직접 어떤 보험료도 보고 확률도 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좀 직접 들어가서 결정하시고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험료도 내 상황에 고려해서 유지를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자. 요게 이제 지난 시간 핵심 사례였습니다. 그래서 보험 얘기 제가 되게 오랜만에 드리죠.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제가 이제 지난번에 원칙 기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. 실손, 진단비, 사망, 장애, 상해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한 24세 가입을 했고요. 4년 전에 가입을 한 보험입니다. 보험료는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5가지 기준으로 체킹을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 실손은 뭡니까? 실손 여기 특약 있네요. 네, 실손은 있고요. 첫 번째였죠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단비였어요. 진단 자금 규모가 얼마다? 한 2, 3천만 원 됐다고 말씀드렸죠. 암, 뇌, 심장 이런 쪽이었어요. 보니까 암 진단비 얼마? 다 100세 만기로 해놨고요. 납기는 20년 납입니다. 3천만 원. 뭐 조건에 괜찮겠네요. 젊으신 분들은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한 2천만 원 정도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손해보험입니다. 화재보험사에 가입을 한 거고, 뇌혈관질환 진단비 얼마예요? 400만 원. 그 다음에 뇌졸중 진단비. 뇌 쪽으로 이제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인데 혈관질환 진단비가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다 주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리고 뇌졸중은 이 안에 한 60% 정도 됩니다. 그 질환 중에서. 뇌경색이 좀 비율이 작아요. 10% 정도.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 돼 있는 분들은 혈관질환 정도 가입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자, 뇌졸중은 2,600. 그래서 이거 한 3천만 원. 그 다음에 심장 쪽입니다. 마찬가지로 100% 다 보장하는 게 심장,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 그래서 400만 원.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. 이게 좀 비율이 낮아요. 한 10%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한 2,600만 원.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되면은 뭐 3천만 원. 그래서 암, 뇌, 심장 진단비도 괜찮게 돼 있었어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상해 재해 있죠. 제가 한 1억 넘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일반 상해 휴 장애 얼마예요? 1억 정도. 지금 보시면 금액이 제가 그때 최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게 돼 있어요. 나머지는 뭐 암 수술비.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보험료가 있습니다. 여기 보험료가 낮은 건 뭘까요? 싼 거, 예를 85원짜리가 있어요. 양성 뇌종양 진단비. 이게 왜 보험료가 쌀까?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암이 왜 보험료가 이렇게 제일 비쌀까요? 여기 보시면 보험료 중에서 제일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발생 확률도 많고 지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 괜찮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한 게 뭐냐면 두 분이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했답니다. 공통적인 게 뭘까요, 여러분?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거는 보험료 대비해서 되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.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금이 너무 작다. 좋은 거 있으니 갈아타라. 그랬대요. 그래서 뇌랑 심장 쪽이 작으니까 올려서 한 12만 5천 원. 그러니까 저한테 이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혈관질환 진단비 100% 다 보장하는 게 400만 원. 이거 성인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이거 거의 풀 맥스로 들어간 게 맞거든요. 근데 100세까지 가는 어린이 보험에 뇌랑 심장 쪽 혈관질환이 뭐 3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게 있다고 그렇게 해서 깨고 이걸로 갈아타라 그런 거예요.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괜찮죠. 왜냐면 내가 400만 원 원래 보장을 받았는데 3천만 원 보장을 받은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저거는 괜찮습니다. 그건 좋은데 좋은 부분을 그럼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좀 보완해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? 저걸 깨야 되나요, 여러분? 왜 깨야 되죠? 두 개가 좋아졌다고 해서 나머지 지금 4년 동안 내고요. 지금 가입하면 저것도 올라가 있을 텐데. 그리고 이게 안에 특약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실손도 없고 이미 실손 예전 걸로 잘 돼 있고 지금 또 변경이 된 부분인데 이걸 왜 깨야 됩니까?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.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. 이분은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최선 다해서 가입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근데 여러 것들 중에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무슨 논리입니까? 그리고 여기 왜 여러분들이 흔들려야 되냐고요. 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. 부족한 게 있고 하다면 이것만 보완하면 되잖아요.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막 들이댄 게 뭐 입원비, 수술비
그럼 이거에다가 입원비, 수술비만 약간 플러스 알파로 보완을 해서 작은 돈으로 뭐 2, 3만 원이 됐던 3, 4만 원이 됐던 지금 이번 한 13만 원 정도 됐으니까요. 나이도 젊은 분이잖아요. 그것만 해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왜 저걸 깨야 되죠? 그러니까 여기 자꾸 흔들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. 이거 왜 깹니까? 깰 이유도 없는데. 두 번째입니다. 이거는 화가 나가지고 똑같았어요.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금이 너무 작다. 좋은 거 있으니 갈아타라.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에다가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갱신형 비갱신형을 말씀드릴 텐데 20년 납입하고 어떤 거는 80대 있고 100세까지 돼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뭐냐면 종신보험 1억, 사망보험금 1억에다가 나머지 특약을 전부 다 갱신형으로 해가지고 다 붙여놨어요. 그리고 보험료가 얼마냐? 20만 원 이상. 이걸로 갈아타라 그랬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냥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러냐면 20년 내고 갱신되는 게 뭐냐면 조건이 바뀐다는 얘기예요. 예. 그러니까 갱신형, 비갱신 뭐 이게 좋다 나쁘다 개념은 아니고 좀 차이가 있어요. 비갱신은 조건 없이 쭉 간다는 얘기입니다. 갱신은 뭐냐면 1년이나 3년 단위로 계속 뭐가 바뀐다는 얘기. 뭐가 바뀔까요? 보험료가 바뀌겠죠.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 싶어. 이거 100세까지 보험료 계속 내야 돼요. 저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이게 메인이고요. 보험료를 좀 아끼고 싶어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을 3천만 원을 세팅을 하는데 비갱신으로 뭐 1,000만 원, 1,500만 원 이렇게 100세까지 세팅을 하고 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, 기간, 나이가 어떤 때입니까? 대부분 다 40, 50대, 60대 이때 많은 거 아니에요? 그럼 거기다가 약간만 갱신형으로 얹어놓는 그게 좋지 않을까요? 변동 없게 오래도록 보장 받는 게 괜찮잖아요. 잘 짜여져 있는데 갑자기 올해 내는 비용도 20만 원 이상으로 올랐고요. 1년, 3년 전부 다 갱신형 특약으로 다 바꿔놨습니다. 30세, 40세, 50세 보험이 되게 필요한 나이에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?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, 40만 원, 50만 원이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. 이런 보험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?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듣고 흔들리냐는 얘기예요. 이런 거 안 보고.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켰을까? 그러시면 안 돼요. 이거는 진짜 양심도 없는 거잖아요. 이거 괜찮게 돼 있는데 왜 이런 걸 합니까? 맨날 얘기하는 건 똑같아.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금이 너무 작아. 뭐 작긴 뭐가 작아요 지금. 괜찮게 돼 있는데. 본인은 이거 가져갈래요? 나 진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.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. 예,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. 기준 원칙 잘 지켜서 제가 해지는 제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흔들리거나 이렇게 막 휘둘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이런 거 있어요. 100세 만기.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뭐 오래도록 보장 받으면 좋겠지만 90세나 80세는 나쁜 건가요?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.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게 보험료가 비쌀까요? 80세, 90세, 70세 여기까지 보장을 해주는 게 보험료가 많을까요? 당연히 이게 많겠죠. 오랜 기간 보장을 하니까. 근데 결론은 이래요. 80세, 90세가 돼서 보험 걱정을 하면 그거 진짜 인생 잘못 산 거 아니겠습니까? 중대하거나 치명적인 어떤 사고나 그런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들 클 때까지만 하면 되잖아요. 저 이것도 괜찮아요. 또 우리 아이들 독립하기 전까지만. 그리고 내가 돈이 있다면 보험 필요 없잖아요, 여러분. 투자해서 돈 해놨어. 그럼 보험 필요 있을까요? 없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100세 만기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께서 합리적으로 잘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보는 보험은요. 만약에 상황을 위해서 대비하는 우산입니다. 예. 아이들이요 엄청나게 큰 어른들의 그런 우산 지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또 어른이 아이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예. 우산 멀쩡한데 새 걸로 바꿀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. 어렵다고 해도 보장보험의 가입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본인 보험은 내가 좀 스스로 보고 평가하고 설명 들었을 때 잘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잘 알고요. 기준과 좀 철학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이런 주변에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같은 거 계속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거절하는 것도 여러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.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. 저축하고 투자를 더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돈 걱정 안 하고요.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보험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손해 이런 것들이 없기를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. 제작 이젠미디어, 저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